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죠. 막말 또는 거짓 또는 선전선동 뭐 이런 걸로 점철이 돼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럴까? 그 부분을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그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대장동 재판이죠. 서울 서대문갑 유세를 했는데, 거기서 검찰이 정치를 하다 보니 굳이 죄가 없어도 되는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지금은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 신문을 하는 시기라 종일 남 재판을 구경하는 시기다.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하는 것이고 검찰 독재 국가의 일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발언의 팩트는, 자, 이게 검찰이 재판에 나와야 된다 주장하는 게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은 재판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와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지난번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기를 했을 때 바로 그 김동연 재판장이죠. 김동연 재판장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어제 재판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검찰 때문이 아니고 법과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근데 이거를 검찰 독재, 이렇게 사실상 검찰에 뒤집어 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유튜브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무서워서 어디 살겠냐.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 같다. 매만 때리고 사람은 없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다. 팥쥐 엄마 같다. 팥쥐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물론 그런 계모도 있고 그런 계부도 있겠죠. 그러나 매만 때리고 하는 또 친아버지, 친모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계부나 계모는 매만 때리고 뭐 하면서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가능한 발언이죠. 이거는 편부, 편모 가정을 폄하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회적 약자, 아무래도 일반적인 정상 가정보다 편부, 편모 가정이 약자 축에 가깝겠죠. 그런 사람을 부추겨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폄하했다. 이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발언이고. 자, 그 다음에 어제는 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더군요, 시청자가. 라이브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동시 접속자 수가 2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저는 아마 라이브 방송을 하면 동시 접속자 수가 뭐 5천 명이나 될까 말까 할 텐데 2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왜? 근데 잘 아시다시피 김어준 방송이야말로 전형적인 친민주당, 친명 방송입니다. 왜 나갔을까요? 저는 약간 흥분된 상태라고 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지지층을 한 번 더 결집하고 지지층한테 나의 속마음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판단하에 나간 걸로 보입니다. 거기 가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이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 살던 나라였는데 정치 후퇴로 망해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진실은 뭐죠? 아르헨티나야말로 페로니즘, 이른바 돈 뿌리기로 망한 나라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페로니즘. 근데 그게 정치 후퇴로, 물론 정치를 잘못했죠. 정치인들이 돈을 뿌렸으니까. 근데 그 전형이 한국형 페론, 이게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얼마 전까지 25만 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25만 원 주자는 게 정치적으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받아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한 사람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었고, 그 사례를 아르헨티나에서 우리가 봤는데, 지금 바로 그 한국형 페론이라는 사람이 아르헨티나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셰셰 뭐 하면 된다.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그 정도 하면 대중국 외교, 대대만 외교가 그냥 술술 풀리나요? 아마 셰셰 하면 그 셰셰의 대가를 또 요구할 것이고,
또 다른 셰셰를 요구할 것입니다. 당장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다 그러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의제의죠. 이재명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경고한다, 견제한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스스로 이용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이 외에도 강원 서도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강원 서도 얘기했다가 바로 같은 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한테 지금 반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럴까요? 그 첫 번째 이 원인, 역시 막말 DNA죠. 형수욕설부터 수많은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막말이 막 나와서 아마 본인도 조심하는데 다시 그 제동장치가 풀려버렸다. 그래서 지금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일종의 선전선동술, 여기에 다시 지금 본인이 유혹을 느끼는 걸로 보이고,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입니다. 이 선명성은 지지층에 대한 선명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임기 단축,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등 정말 지지층이 듣기에는 시원시원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강성 지지층은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강성, 이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투표를 안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끌어낸 효과는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이런 그 지지층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이런 선거 캠페인에 참 딜레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기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연일 논란될 발언들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세 번째. 저는 이게 더 핵심이라고 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평정심을 잃었다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금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제 여론조사 두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민주당 몇 석 이런 거 온갖 언론 매체들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거의 범야권 200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심지어는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 나가는 이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평정심을 잃었다고 봅니다. 흥분 상태죠.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을 지지자들과 함께 나누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연일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 쉐쉐 할 때의 그 표정이나 발언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죠.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 흥분된 이유는 범야권 200석. 이게 지금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본인은 이번 총선 결과가 매우 우리한테 유리하다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기쁨은 숨기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범야권은 정말 200석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글쎄요.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대략 제가 취재한 거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한다. 자기들 계산법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어제까지. 단독 과반.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합치면 170석이 넘는 거죠. 4년 전에 그 코로나 지원금으로 저는 범야권, 그때는 범여권이죠. 범여권이 180석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야권이 170석을 달성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어저께까지는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뭐 이런 사람들 문제로 아주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그게 좀 더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회복 국면인 거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상당수의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도 다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또는 민주당을 역전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느냐 이런 정도의 그 시각 차이가 있지 회복되는 국면이라는 데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흥분해서 이렇게 연일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골프하고 정치는 고개를 드는 순간 망한다, 오빈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정치도요. 지금쯤이면 약간 엄살을 부리다가 과거 예를 보면 이제 사전 투표하기 직전 뭐 4월 초쯤에 그때쯤에 가면 이제 또 약간의 허장성세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거의 공식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이재명 대표는 흥분을 드러냈다. 감추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그 참 유권자라는 게 묘한 것이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이 너무 잘 나간다 싶으면 또 그에 대한 견제 심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 그래서 그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해서 결국은 민주당이 단독 과반, 글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종적으로 단독 과반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조국당과 합치면 아마 과반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일당은 그럼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확률이 높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그러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160석. 어저께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아마 앞으로 이제 2주일 남았죠? 앞으로 그거는 어려울 것이다. 전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뭐 2주일 남았으니까 조금 더 이 국민의힘의 회복 국면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걸 지금 누가 알겠습니까? 점쟁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몇 석이 가능하다 이런 건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우리 국민들만이 알고 있는 거죠.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그거 지금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막말의 근본 원인 이재명 대표가 좀 흥분했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두고 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지금과 같은 결과가 4월 11일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보는데 함께 뭐 이 추이를 관찰하는 수밖에 없겠죠. 고맙습니다.